사소한 일상을 사랑하는 법. 의존적인 사람이 즐겨하는 말 중에 내 역량과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을 평가절하거나 낮추어 말하는 듯하여 그런 표현을 듣는 사람은 섣불리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돌보라 라는 등의 지지와 위로를 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히 책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만난 순간이 있습니다. 수도 생활 중에도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한 의미를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내면 탐구를 하면서 발견했다는 것이 흥미로웠지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조르조 아감벤이 쓴 행간이라는 책에 보면 중세시대 수도자가 수도원의 독방생활 중에 스며드는 나태와 무기력을 정오에 찾아드는 악이라는 표현을 빌려 설명해 놓았습니다. 나태가 악령이라니. 심리적으로도 이것은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중세 교부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싶어 흥미있게 읽었지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찾아드는 악령은 수도자의 머리에 강박관념을 심어주고 집요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 상상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추잡함을 상기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음을 편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서 독서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한숨이 늘어나며 자신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항상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살아가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렵고 귀찮게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태와 무기력은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우울적 현상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울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어떤 힘에 지배당하는 심층적인 차원도 있지만 나 자신을 공격할 만한 부정적이거나 비극적인 것을 선택적으로 취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염려하기 시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요. 아감벤의 책에서 말하듯 나태의 그리스어원은 무관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특히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의와 관심을 충분히 쏟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그것이 내가 기울이고 싶은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편의성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지만 좀 더 나태한 방법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의존이 편의성의 이면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요구와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은 역시 꽤나 피곤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풀어 이야기하면 무심한 엄마는 나태한 엄마라는 것이고 이것은 물리적 나태를 이야기한다기보다 정서적인 나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물리적 부지런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면서 나태한지요. 우리는 자신에게서 혹은 자기 접촉과 사색, 성찰에서 멀어지기 위해 극도의 부지런함, 즉 육체적 희생을 자처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주의를 기울이고 오래 자세히 지켜보려면 내가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한 여성은 일생 착하고 온화해서 우유부단했던 자신의 엄마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겨왔는데 왜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고도 분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분석에서 그녀가 엄마에 대해 말하면 말할수록 엄마의 착함과 우유부단함은 부주의함과 무심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녀는 스스로가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지요. 늘 숨죽여 양보하고 참기만 하던 착한 엄마였지만 실제로는 무심함과 부주의함으로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면 말할수록 상담자가 사소한 질문을 하면 할수록 그녀는 엄마에게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쑥 그럼 도대체 엄마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일까? 엄마는 대체 어디가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었지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대한 무심함은 오직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곳에 마음이 충분히 닿아 있지 않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걱정, 불안, 상상으로 지배당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놓을 뿐이지요. 또한 이런 주의는 정신없이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과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 자신보다 더 챙길 때는 그 대상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욕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아야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요. 자신 안에 나름의 기준이 서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소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체화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평소 크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던 사소한 살림살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이었지요.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신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인 것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자연스레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카페라떼를 내려먹기를 즐기는데 그 과정이 꽤 번거롭습니다. 커피 머신이지만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을 만들고 머신기를 닫고 거품기를 닦아서 마무리까지 하고 나서야 커피를 손에 들 수 있는 과정이 꽤 번거롭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귀찮다기보다 하나의 의식처럼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즐거움은 사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전에 함께 작업했던 한 여성은 일 중독으로 평소 씻는 것도 너무 귀찮아 대충 씻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욕조에 물을 받아 아로마 오일을 넣고 천천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며 깔깔거리고 좋아했지요. 이것을 앞서 중세 교부들의 가르침대로 이야기하면 나태에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사물과 상황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태는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부주의함과 무심함은 사랑이 부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나태와 무기력은 자신을 무력한 자로 고정시킴으로써 아무것도 실천하거나 실행하거나 결행하지 않으려는 회피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나태는 단순히 육체적 게으름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소한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태라면 내 무의식은 어느 곳,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